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제가 이제 꿈꿨던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꿈꿨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한 시간이 한 7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살아왔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이 자리에도 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보니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제 신행을 일치하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훨씬 값진 삶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님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혼자 드라이브 갈 수도 있고요. 또 음악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면 아주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절에 가서 백팔보를 한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럼 스님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네. 명상을 합니다. 이 일이 왜 힘든지, 이 일은 왜 하려고 했는지, 네. 이 일이 꼭 필요한지, 본래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는 무엇인지를 네. 사유하고 성찰합니다. 역시 스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정말 만날 주인공은요, 그보다 한 수가 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부처님과 즉각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유억근 이사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삭발 여미는 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 법을 따르며 제가 불자로서의 성불의 길을 가는 이가 있다. 7년 준비한 행정고시 실패 후 마음을 잡기 위해 부처님 법을 공부한 유억근 거사.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힘겨운 시절을 보내던 그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부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었다. 삼보정사 법당에 첫 발을 디딘 지 올해로 35년.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를 이끌며 신행일체의 삶을 꾸려가는 유억근 거사의 환희심 넘치는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유억근 이사장님하고요. 아내 이정신 보살님과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대 가피 주인공 가운데서요, 가장 먼 곳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바로 신안 임자도에서 오셨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신안군은 그 유인도, 무인도 합쳐가지고 1025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섬 가운데 저희는 이제 2개읍 12개 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자도입니다. 아우, 예. 그래서 임자도에서 배를 타고 차를 타고 KTX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배 타고 나오셔서 네, 또 차 타고, 목포까지 갑니다. 네, 목포에서 다시 KTX 타고. 네. 이야, 와, 멀리서 오셨네요. 스님네 한번 가보고 싶으네요. 어떤지 너무너무 청정할 것 같아요. 임자도. 임자도. 임자들이 가는 거. 네. 정말 먼 걸음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평소에도 임자도에서 주말이면 부처님 뵈러 삼보의 서울법당에 올라오신대요. 어머. 네. 보통 여정이 아닌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보통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그러죠. 제가 이제 그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뵈면 이제 상스러운 기운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도반들을 만나면 그 기운이 상승된 그런 몸으로, 마음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또 다시 내려갑니다. 예. 예. 저도 서울에 이제 일주일에 매주
이제 올라오거든요, 한 번씩. 네. 저는 반대로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와서 월화 있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네, 네. 부산에서 오는데 이제 KTX나 SRT 타면 바로 오잖아요. 네, 네. 그래도 하고 나면 많이 힘든데 배 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그 멀리서 곡을 많이 짓네요. 대단하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놀라운 건요, 또 임자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한 게 올해로 4년째라고 그러시네요. 우리 보살님은 그 모습 보면서 걱정 많이 되셨겠어요. 네, 항상 걱정이 많죠. 그래서 임자도에서 공장 이제 내려갈 때면 예. 항상 간세음 보살님 명송을 많이 하고요. 또 올라올 때까지도 막 가슴을 많이 졸이죠. 마음을 졸이고. 뭐 내려가는데 그저 이제 KTX로 갈 때는 지금 최근에는 4년이지만 예. 그 가공 소금 공장을 세운 다음 한 30년간은 계속 자가 운전으로 왔다 서울까지요? 갔다 네네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함께 그냥 KTX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네. 최대한 운전하는 걸 줄이고 있습니다. 네. 오. 장거리를 운전하셔가지고 손수. 네. 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그 먼 길을 만나는 걸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서울에 올라오는 이유가 삼보의 일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네, 바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제가 그 민간 성직자로 이촉을 받아가지고요. 그 이제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불자들과 함께 제가 생활한 지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불자들을 만나가지고는 뭐 경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온 제가 터득한 지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 어떻게 23년이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죠? 이거는 부처님 카페 아니면 있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렇죠. 네. 삼보회 이사장이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법사로 활동하시고 또 이쯤 되면은 또 유옥근 이사장님은요 대체 뭐 하는 분이실까 궁금하시죠? 본업은 소금 사업가시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살아온 삶이 그 소금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 미역국으로 그 천일염으로 미역국을 끓였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모든 요리에는 천일염이었는데 예.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천일염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또 염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염화나트륨 99.8%의 소금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저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천직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염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공 공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경호실의 법사님은 어떻게 전혀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삼보에 제가 35년 됐거든요. 예. 35년 됐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스님들이 하시는 수행 정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제가자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그 맨 처음에 청와대 그 삼청법당에 다니신 스님이 네. 저를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법회를 하게 됐는데 그 한 달에 2번을 했어요. 2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첫 주만 제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매월 첫 주 일요일 날은 꼭 서울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네. 와. 유옥근 이사장님이 원래 우리나라 최초 볶은 소금 개발자라고. 와. 아, 그러시구나. 지금의 사업체를 만들기까지 부부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네, 조가심.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천일염을 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면 맛도 있고 좋은데 이게 입자가 굳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음식에 녹지를 않으니까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한살림이라는 단체에서 그
그 맛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소금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최초로 볶았습니다. 볶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었는데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허가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상공자원부 장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건의를 해서 이제 허가를 얻어내게 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저로 인해서 그 볶은 소금이, 즉 구운 소금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초로 만드신 우리 그래요. 거사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양이 없었는데 제가 만든 소금 성분으로 그 볶은 소금의 사양이 만들어지고요. 기준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소금하면 천일염에는 옛날에는 이제 바닷물이 깨끗해서 괜찮았는데 네. 거의 불순물이 들어가게 됐고 네, 볶음으로 인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그런 말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소금이 그 환경 오염과 가장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그 산업 폐수라든지 예, 예.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가면 그게 이제 연안에 고여 있다가 끌어들여서 증발하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공해와 가장 민감하지만 예. 그리고 서면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나는 소금을 또 세척하고 이제 탈수하고 이렇게 해서 볶아내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불순물도 많이 제거가 되지만 그 볶음으로 인해서 소금에 붙어 있던 어떤 이물이나 불순물이 기체로 이제 날아가는 그런 그 소금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진짜 이거 들으신 보살님들은요, 최초로 이렇게 만드신, 우리가 최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최초가, 뭐니 해도 최초가 최고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꼭 이거 시청하시는 보살님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 이정신 보살님은요, 지하방에서 살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지 않고 그렇죠. 예, 열심히 살면서 조금씩 이제 보람을 찾아가면서 또 삶의 한 과정으로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가 참 그 지하실에서 살았던 2년이라는 시간이 참 힘들었겠구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옥근 이사장님이 처음 삼보 정사에서 부처님을 법을 만난 것도 오랜 꿈과 노력이 물거품이 됐던 그 즈음이었다고요. 네, 이제 물거품이라기보다는요. 그 제가 이제 꿈꿨던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꿈꿨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한 시간이 한 7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살아왔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이 자리에도 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보니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제 신행을 일치하고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훨씬 값진 삶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주 너무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면 세속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망가지죠. 어려워집니다. 네. 결국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래 그 삶을 살면 일이 잘 되고 그렇죠. 뭔가 세속적인 자신의 희망이나 이런 거 살려고 하면 자꾸 일이 잘 안 되고요. 네. 아마 부처님이 딱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힘은 삼천배 기도의 가피 힘이었다 오. 생각하신다고요. 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사찰 순례를 갔는데요. 예. 그 곡성에 있는 그 성륜사, 예. 예, 거기에 이제 청화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소학 선생님 계시죠. 예, 그때 거기를 갔는데 아마 이제 청화 스님께서 그 삼보 법회에서 여기를 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아마 저녁에 철야 용맹 정지를 할 것이다. 예.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서 아주 그 수행력이
뛰어나신 스님을 저희에 집전하시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몰랐죠. 그랬는데 이제 관음 7시부터 이제 관음 정근을 하면서 이제 그 오체 투지를 하면서 이제 그 정근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1시간 정도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스님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사일이 아니구나. 그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스님이 이제 그 오체 투지를 하시면서 목탁을 내리시면서 하신다는 게 그 보통 저는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이 하시다가 목소리가 좀 작아지면 예. 제가 목소리를 높여드리고요. 또 제가 계속 이제 또 목소리를 높이다가 작아지면 또 스님이 스님이 해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했는데요. 저는 그 1초도 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한 5, 6배 정도 했을 때는 이제 참회를 했고요. 예. 참회를 하다 보니 이제 막 눈물로 범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아지경이라고 그러겠지만 저는 예. 그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좀 정신이 드니까 이제 우리 아내와 두 딸이 지하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부처님 우리 두 딸을 지하실에서 좀 건져내 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당장 건져내 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내 원이 이루어지면 꼭 나눔을 실천하고 행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발언을 하셨네요. 네, 발언을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도 제가 이제 모든 일이 잘 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저는 저 3,000배 공덕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나 3,000배 하라면 난 못해. 그때 얼떨결에 3,000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갔던 도반들이 독한 남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도반들이 다 함께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우, 멋있다. 네. 기도하고 발언한 공덕이시네. 네, 맞아요. 네. 확실하네요. 네, 그거는. 뭐 값이 확실합니다. 그냥 무아지경으로 갈 네. 정도면은 네. 부처님 아시죠. 네. 무엇보다도 부처님 법 공부가 사업에도 또 거대한 지대한 정말 영향을 끼치셨다고요. 네네. 네, 이건 무슨 얘기시죠? 그 저는 이제 부처님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내가 물품 소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매출액이 5만 원이었어요. 그 5만 원이니까 저희 이제 본가 쪽에서는 부족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해하는데 예. 처가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죠.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예,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생활 5년 했습니다. 5년 했는데 우선은 제가 불자였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제가 소속돼 있는 이렇게 그 단체가 한살림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예.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친환경 농업이다 생명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톨릭 농민의 출신들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농이라든지 예, 예.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고 그 저는 이제 불자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불자답게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굶주린 모습도 안 보여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수녀 한 분이 계셨는데 수녀님이 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굶고 있는데 굶지 않은 저 여유로운 얼굴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 뒤에 이제 자주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래도 불자답게 살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사업도 잘 됐고요.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된 만큼 또 수행력도 높아져 갔고요.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은 이제 한 40억이 넘는데요. 저는 이제 소금하고 이제 염전은 제 명의로 돼 있고요. 예. 저는 평등한 삶을 삽니다. 제 아내는 수산물 가공 분야의 초록선 마탑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2016년도에 국세청 개청 50주년 제가 강주지방국세청 모범 납세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또 2018년도에는 제 아내인 초록선 마탑 대표가 또 강주지방국세청 모범 납세자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그 부부가 모범 납세자가 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뭐 부부는커녕 혼자 가장도 되기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세금을 많이 안 내고자 하는 게 제주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사회이다 보니 저희는 이제 그 조그만 섬 안에서 우리가 모범 납세자 부부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1년에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던 분이 그렇게 한 5년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몇 년 만에 연매출이 40억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살림이라는 단체를 시작할 때 네. 거기는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살림이라고. 아니 그 한살림의 사람들은 천사의 집단이다. 아, 왜냐하면 마음이 아름답고요. 저도 이제 80년대를 거쳐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눈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한살림 사람들과 만나면 사람 냄새가 나는 곳.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찾아서 떠나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5년을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 회원이 150명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70만 명인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이건 박수가 부처님 정말 갚이네요. 많아요. 정말 부처님 갚이네요.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환희심이 네, 나는데요. 환희심이 납니다. 네. 네. 불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이어진 그 나만의 습관 있다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그 진실성이 또 이렇게 그 오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저는 부처님을 찾아요. 예. 왜냐하면 부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죠. 그럼요. 그렇게 하면 그게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부처님을 염하고 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금도 배달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제일 그 YMCA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취약해요. 예. 그러면 그 5층 이런 이제 아파트 5층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에다가 5층에가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층에서부터 이제 소금을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못 올라가니까 2층에다 올려놓고 또 2층에서 4층까지 올려놓고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람 몸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3kg짜리 소금을 7개를 들면 숨이 차고 턱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한참 하다 보니 10개를 들어야 편해요. 아. 팔이 쭉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또 지하로 내려갈 때 항상 저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하죠. 그렇게 해서 살 때 아마 저처럼 많은 무거운 걸 든 사람도 드물 거예요. 예. 유옥근 이사장님이 임자도에서 소금 사업가로도 아주 유명하지만 네. 임자도를 빛내는 대표 불자로 더 손꼽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임자도에 절이 없다면서요. 어머 어떻게? 근데 어떻게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고 계세요? 어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자도는 그 70년도에는 한 12,000명 정도 인구였고요. 예. 지금은 이제 한 3,400명 정도 됩니다. 아, 많이 그래도 줄었네요. 예, 27개 마을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교회가 한 14곳 정도 되고요. 불교는 저희 흔적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교 공부는 그쪽에서는 이제 그 절을 찾고 그 다음에 어느 이제 그 다른 신행을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고요. 예, 그런 상황임에도 저는 이제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매주 올라오니까요.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빠졌는데 제가 이사장을 맡고 난 뒤로부터는 매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올라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잠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떠야 이게 어디란 걸 압니다. 그래서 아 이게 서울이구나 아니면 우리 공장에 있는 집이구나. 예. 그리고 또 결혼한 딸네 집에 가면 눈 떠보고 아 여기는 딸 집이구나 이렇게 삽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절에 있다가 어디 가면 새벽 3시쯤 예불 가야 되는데 그러다 아니구나. 아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집도 언젠가 이거 놓고 가는 거니까 그냥 잠시 사는 집이구나. 나 그런 생각도 딱 와요, 요새는. 그럼요. 70이 넘고 이러니까 아, 이 집도 이제 내가 살다가 놓고 가는 집이구나. 그러면 어떤 집에 가서 자든지 간에 거기가 그냥 내 집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젊었을 때는 아, 여긴 내 집이야. 요건 내가 영원히 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떨치고 나니까 여행 가서 자면은 아, 오늘은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편안해져요. 예. 어딜 가든지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속상한 게 어디죠? 그 섬이? 임자도. 임자도. 신안 임자도. 임자도 조그만 암자라도 난 스님 한 분 거기 모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부처님. 예, 제발. 오늘 인연으로 오늘 이제 인연으로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유혁근 지사장님하고 네, 해서 나도 조그만, 정말 힘내고 생기면 좋을 싶어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임자도를. 네. 얼마 전에 15년 기도가 성취되셨다고. 이거 들었는데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자에는 절이 없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임자도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하엄경 소초가 전래되어 온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화엄경 소초가 그리로 전래됐죠? 네, 조선 시대에는 숙류 배불 정책 때문에 예. 불교 문화나 그런 경전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명나라에서 일본으로 무역하는 무역선이 이제 칠산 앞바다 쪽에서 1차 난파가 돼가지고요. 예. 해류를 따라서 임자도로 왔습니다. 그래 임자도에 보니까 배 안에 사람은 없고 경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드라마틱하게 등장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불교를 꽃피운 계기가 임자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불갑사에 계시는 백암 성총 스님이 전부 이제 수습을 하셔가지고 이제 관아에서 이제 나주목에서 이제 대궐 보내니까 우리 숙종 임금께서 이 경에 심취가 돼가지고 정사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다시 이거를 내려보내서 이제 나주에서 순천 나간읍성에 있는 진광사라는 사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경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광사는 한 200년 전에 없어졌고요. 지금 쌍계사나 그런 곳에 경판이 보관돼 있는데 하엄경 소초가 그렇게 전래되어 온 이런 성지에 이렇게 교회만 많이 있고 정표 하나 없으니 내가 유적비라도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원을 제가 15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네네네.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 우리 군수님한테 내가 유적비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하엄경 전래 공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이제 삼보 여름 불교대학에 가흥대장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제 하엄경 소초에 대한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름 불교대학에 주제로 삼고 9강을 했습니다. 9개 강의를. 와,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종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 되겠네요, 진짜. 거기에 조그만 사찰이라도 네, 지어야 되겠네요. 당연하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숙종 당시에는 백암 성총 스님이 이제 영광 불갑사 주지로 계실 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제 만당 스님이 주지시죠. 주지 스님이셔서 스님 이렇게 우리 백암 성총 스님을 부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스님도 법문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 불교대학에 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와, 네,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정말. 또 최근에 환희심 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별을 품은 꽃길. 그게 뭐죠?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법회에서 그 신도인데요. 예. 그 이제 대령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그러니까 그 진급을 이제 장군을 진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 열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같이 동참을 했죠. 그래서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절실한가를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절에서는 분위기를 그 기도하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는 일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다 만들어 갔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자도에 하엄경이 전래되어 온 그 유적지를 만드니까 우리 순례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법회에서 43명이 갔습니다. 1박 2일로. 이제 가서 이제 갔는데 그날이 이제 저녁에 그 시골에는 별이 또 섬이니까 아주 영롱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별밤에 이제 그 길을 몇 명이서 걸어오는데 그 당사자인 그 부인이 예. 별이 너무 아름답고 영롱합니다. 예. 그런데 이사장님 제 별 하나 갖고 싶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이제 튤립 축제를 합니다. 임자도는. 예. 그래서 9월이기 때문에 이제 텅 비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주무대에 올라가서 43명이 아침 명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파도 소리가 들린 곳에서 명상을 아마 처음들 해봤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명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방편을 세웠죠. 왜냐하면 그 남을 위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속내는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대신 기도를 해주면 43명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10월 1일 날 그 이제 대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표창 받았단 말 하지 마라. 우리가 큰 것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도가 흩어지면 안 되니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이제 8일 날 장군 진급을 했습니다. 장군 진급을 해서 저희 법회에서 이제 현수막도 걸었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막 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진급을 발표하기 한 며칠 전부터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절실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장군 진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바로 그거다. 그 같이 걸었던 한 100m 길은 별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길.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해송숲을 지나서 가면 아주 아름다운 숲길이 있습니다. 네. 해송숲. 거기는 한 500m 되거든요. 예. 거기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 네,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신안군하고 KT에서 거기다가 그 해와 별을 품은 꽃길을 조성하기로 예.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거기 한번 가야죠. 우리 한번 네, 가야 되는 꼭 거 가야 아니에요? 돼, 꼭 가야 돼.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네, 꼭 가세요. 다 가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군수님이 임자도는 뭐 유락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주 그 평화롭고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 명상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라.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쳐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정말 큰일 하시면서. 네, 너무 큰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부처님이 더 정말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큰일을 하시니까요. 왜냐하면 보시를 크게 하면 크게 되거든요. 조금 하면 조금 이게 자기 그릇대로 가는데 크게 하시기 때문에 크게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눈부신 가피가 아닐 수 없네요. 정말 임자도에 꼭 한번 나도 정말 그 길을 걸어봐야 되겠어요. 걷고 싶어요. 싶은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중한 불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억근 이사장님이 계신 삼보회는 참 복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님. 네. 그죠? 삼보회 어떤 곳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삼보회는 이제 그 시중불교, 그러니까 제가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회인데요. 아마 64년도에 그 덕산 이한상 거사님이 원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삼보 학회, 삼보 장학회 이런 출발을 이루어졌는데요. 그 뒤로 이제 삼보 법회가 됐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삼보회가 됐습니다. 법인으로. 그런데 이제 최초의 삼보는 그 지성불교의 산실이었고요. 네. 그리고 대중불교와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삼보 장학생으로서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은 우리 불교계에 큰 석학이 돼 있으시고요. 또 큰 스님이 돼 있으시고, 그 저희는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 산하에 8개 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뭐 크게 활성은 안 돼 있지만 이제 삼보 장학회, 삼보 법회, 그리고 이제 수행 도량인 삼보 정사, 그리고 이제 삼보 사이버 불교대학, 그다음에 삼보 여름 불교대학, 그리고 이제 삼보 연꽃 어린이집.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사찰에서도 그 운영하기 어려운, 저는 이제 8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저희는 큰 자부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보를 거쳐간 많은 우리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불처님의 불법을 이제 알려내는데 다 기여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특히 제가 불교의 신행, 교육, 수행의 산실이네요. 네. 그 2017년에 제8대 삼보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셨고요. 네. 어느덧 만 3년째를 맡고 계신데 앞으로 삼보회가 어떤 단체가 되길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보회뿐만 아니고요. 그 한국 불교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듯이 네. 법당에 우리 법우들이 모이지 않으면 공허하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또 한국 불교의 정법을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이제 포교에 좀 이제 정진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그 교학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선언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언을 중심으로 한 선언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이고, 그 지금은 이제 매주 이제 일요일에는 정기 법회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종범 큰 스님께서 예. 40년간 저희 법회 법주로 지금도 지키고 계셔서 아이고. 저희들이 항상 훌륭한 이제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만으로도 참 저희들은 복을 받았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좋네요. 그죠? 네. 아, 네. 이제 끝으로 이제 BTN 신행 이야기 가피, 이건 공식 질문입니다. 유억근 이사장님에게, 그리고 또 아내 이정신 보살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저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크고 작은 사고들에 의해서는 그걸 지혜로 슬기롭게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에서 그 생겨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저는 이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예. 기적을 이룬 남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뭔 기적을 이뤘는지 이제 임자도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가피는 늘상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섬에서 돈을 벌면 도시에다 집을 살고 도시로 나가는데, 그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임자도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말이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은 가피가 될 수가 없고요. 저는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가피는 늘상 일어나더라. 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부처님 가피, 부처님이 다 날 보고 있다. 난 열심히 산다. 이런 거 그죠? 가피는 네. 늘상 오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스님 오늘 만남 두 분 만남 어떠셨어요? 매 순간순간이 그 신심과 자비심, 또 보리심이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매 순간 더 나은 행복을 찾아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실천해서 내일을 만들고 이번 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실천해서 다음 생을 만들어가죠. 최종 목적지는 생사해탈 열반입니다. 이 삶을 부처님 품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몸으로 실천해 가시는 대한불교 삼보의 유옥근 이사장님과 네. 이정신 보살님. 이 시대에 참다운 대승보살의 모습이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옥근 이사장님 끝으로요. 30년 신행과 수행을 통해서 얻은 그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은 마무리 인사와 함께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책임이 무거운 것이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젊은 불자들을 대하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고뇌하는 사람들이 그 고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수단과 방편이 돼줘야 되겠다 네. 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그 생각과 그 수행을 놓지 않고 계속 정진해 가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이시네요. 너무 좋은 정말. 말씀입니다. 네, 정말 꼭 알아두어야 될 말인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아무리 믿더라도 마음이 반납 변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딱 그냥 중심이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잡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네, 맞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네,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옥근 이사장님, 임자도고, 화엄경, 전례, 유적비, 건립, 불사, 또 원만히 회양하시길 정말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터닝 포인트는 내 몸이 직접 움직일 때 생깁니다. 거대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내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 마음을 번쩍 들어 올려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